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 시장만큼은 그래도 기대감 잔뜩 안은 채 출발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이제 끝마칠 무렵이다라는 생각이 드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4% 소폭의 빨간불만 켠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미중 협상이 잘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 경계감이 여전히 잔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세 가지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로봇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와 공정기술 국가 첨단 전략기술로 신규로 지정하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로봇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실리고 있는 건데요. 그 와중에 종목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 4거래일째 상승 모멘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상한가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질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가 이재명 후보 캠프 합류 소식에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인 로봇 모멘텀에 강한 시세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로봇 종목들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에 어제는 급락을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강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가 여전히 강한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K제약바이오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이 실제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IB라던가 전문가들의 입장이 그 가능성이 좀 모호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급락을 시켰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좀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로는 포스코 퓨처엠 오늘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9%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1조 1,000억 원대의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마저 이렇게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업황도 안 좋은데 유증이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내용들도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중요한 건 내일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내용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이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 오늘도 역시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빨간불은 들어왔습니다. 막판까지 보합권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코스피가 0.04% 소폭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시장 잔뜩 기대를 안고 봤거든요. 맞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 4%가 올랐는데 근데 이제 간밤에 MSCI 한국 지수 자체도 0.6%밖에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장 출발할 때 이렇게 우리 시장의 어떤 상승폭은 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랐어요. 관세 협상 이야기가 나와서 국채금리가 올랐고 환율이 다시 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호 관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이 이제 중국에게 그 기존에 부과하기로 했었던 145%를 30%로 줄였고 반대로 중국은 미국에게 부과하기로 한 125%를 10%로 줄였습니다. 이 중에 각국 모두 다 91%는 아예 인하를 한 거고요. 근데 24%를 또 이제 추가 부과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90일 유예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90일 뒤에는 대미 관세가 34%, 대중가세가 54%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90일 뒤에는 다시 이제 이 이슈가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해서 중국과 협상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완전하게 좀 협상 국면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제 미중 관세에 대한 이야기 한 스테이지는 좀 지나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영국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가 되면서 주식을 지금부터는 사야 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협상 국면으로 완전히 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좀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물론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제 어떤 국채 금리 때문에도 아쉬웠지만 미국 선물 지수도 소폭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전부터 이제 중국과 협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오랫동안 떠벌려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재료 소멸로 조금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직 기대감을 꺾긴 힘든 것이 인도랑 일본의 협상도 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반기로 가면은 아마 올해 3월, 4월에 보여줬었던 어떤 이 관세로 인한 긴장도가 그만큼 다시 높아지진 않을 거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유동성 상황도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4월에 저점 찍고 이제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부담 없이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밤에 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죠. CPI가 발표가 되는데 현재 헤드라인 기준으로 예상치가 2.4%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부합을 안 하고 오히려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4월에 유가가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헤드라인 수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환호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지금 관세가 완화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소비 심리 지표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심리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만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시장에서는 환호할 가능성이 크고 다시 한번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전일에 굉장히 강세 흐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투심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대량 매도는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이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소폭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저는 굉장히 세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도 업종, 반도체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형 업종들 위주로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옥석 가리기를 그래도 잘 해놔야지 추후 펼쳐질 어떤 커다란 상승장에 커다란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똑똑한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게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오늘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더 추가적으로 경험치적인 부분에서 더 이제 나도 더 데이터를 확보하고 싶다, 경험치를 더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박성재 전문가랑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방송 말미에는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잡아낸 공략주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9시 30분이면 얼마 안 남았죠. 그 시간대에는 또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잡히는지 이러한 여부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혼자 확인하기 힘들다, 그리고 해석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채팅창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익 봉투 로봇으로 잡아봤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의 모멘텀도 받아가고 있고 종목들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슈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반기만큼의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한 타이밍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상반기만큼의 시세를 그래도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은 사실 로봇 업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우선 유진 로봇이 오늘 또 상한가를 그쵸. 갔거든요. 어제에 이어서.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정치 테마주, 특히 인물주들이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피날레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다른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 종목들 뭐 예를 들어 인물주들 중에서 형지 IC 이런 것들은 400%가 올랐고요. 정책 테마주들도 다 150%, 200%씩 올랐는데 유진 로봇은 이제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까지. 그래서 빠르게 조금 kin 맞추기를 해가는 그런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멘토님, 지금 일단은 정책 관련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정치 테마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유진 로봇 자체로만 본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유진 로봇은 추가적인 또 급등이 더 나올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여전히 6개월 대비해서 보게 되면 지금 110% 상승했는데 이재명 후보 테마주들의 평균 상승률이 지금 150에서 200%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갭을 메우고자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로봇 관련돼서 또 이제 굳이 찾아보자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방산이랑 로봇을 또 지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이분도 이제 옵티머스에 대해서 또 동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로봇주가 오늘 고르게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는 그 빅테크주들의 강세가 돌아왔고 그에 따른 어떤 기술주들 AI와 연결된 기술주들의 반등이 그 이유가 되지 않았나. 특히 테슬라가 세게 또 반등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또 옵티머스 영상도 공개했고 그 덕에 조금 더 상승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로봇 업종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목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휴머노이드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과거랑 조금 달라요. 이제 과거에는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백덤블링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데만 조금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지금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용성을 이제 아직 상용화 직전 단계의 기술을 지금 갈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 보면 이제 LG 이노텍이 현대차가 지금 인수한 지금 자회사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비전 센싱 시스템을 같이 공동 개발하겠다. 이게 뭐냐면 눈입니다, 눈. 카메라 모듈 잘 만드는 또 회사가 LG 이노텍이니까 그쪽에서 같이 협업을 한다. LG와 현대의 합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래 로봇 추진단이라는 것을 연말에 이제 또 설치를 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연말에 12월 30일에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발빠르게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SK그룹도 밝혔잖아요. 최근에 휴머노이드 쪽에 조금 진심을 보여주면서 SK온이 유일로보틱스의 인수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콜옵션의 23%를 지금 받아갔기 때문에 사실상 인수라고 보는 것이 맞고 유일로보틱스 그 내부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그 인사들 있죠. 삼성전자의 그 휴머노이드 전문 집단들이 많이 지금 영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우리나라 그 대표 기업들이 다 휴머노이드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의 모든 공통된 가장 큰 경쟁사가 바로 테슬라일 겁니다. 네. 옵티머스를 이제 올해만 50대 이상 생산을 해가지고 실제로 공장에서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안에 30에서 50만 대 정도의 휴머노이드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발등의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독점 수준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급격하게 인수를 하고 유일 로보틱스의 지분을 빠르게 인수를 하는 그 SK 그룹이죠. 이런 이제 행보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 기술력에서 도태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기술 관련된 어떤 특허나 기술을 갖고 있는 저는 스몰캡 기업들은 여러 인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하반기에도 저는 강세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과거 로봇 테마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시 안 돌아갑니다. 과거 테마주 성격만 좀 짙었었던 그런 어떤 도입기 시절에는요, 올라가다가 테마가 한번 재료가 소멸되면 다시 제자리로 오거나 다시 하락 추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다르다. 성장기로서 이제 진입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단식으로 장기적으로 주가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올해는 상승으로 좀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주 내에서는 보실 때 휴머노이드 기술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쪽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4거래 연속 좀 높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멘토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선 지금 당장에는 고평가라고 볼 수 있죠. 상장 프리미엄도 있고. 하지만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주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구간이 또 이제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추가적인 적어도 오늘 상한가 지점보다는 위에서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차트를 한번 빠르게 보고 한번 설명드릴까요? 보시면 이게 상장 첫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시가랑 그 고가 그 구간의 저는 지지선이 확실히 좀 크게 형성될 것 같고요. 지지선 안 깨지는 이상은 조금 우상향 기조 흐름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와 오늘이 사뭇 다릅니다. 어제는 급락장세,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멘토님의 추천 종목 중에 사실 제약바이오주,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비만 치료제가 오늘 유독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우선은 그 미국의 약가 인하 행정명령이 떨어지면서 국내 바이오주들은 조금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명령이 주로 고가의 오리지널 신약에만 해당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그 바이오시밀러 쪽이나 저가형 제네럭이라든지 이런 쪽만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미국에 완제품 수출하는 국내 수출 기업이 없고, 이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약가 인하를 위해서 오히려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처방으로 채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옴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잘하는 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고, 특히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좋게 본다. GLP-1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경구용 위고비 FDA에 대한 허가 신청을 완료를 했고, 올해 안에 승인날 수 있고요. 일라이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안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올해 대형 모멘텀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는 따로 띄워놓고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을 좀 드리고요. GLP-1 관련해가지고 국내 연관성 있는 기업들을 또 특히 주목을 해보자. 요 말씀을 좀 마무리로 좀 드리고, 바이오 쪽보다는 차라리 반도체 쪽이라든지 실적이 잘 나오는,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렸었던 K-뷰티 쪽, 이런 쪽이 더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에 지금 제약바이오의 대장은 비만 치료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주가 띄워주신 거 보니까 강한 종목들 두 종목이 오늘 하필 리뷰 종목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뷰 타임까지 꼼꼼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좀 급락 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1조 1,000억 원대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고, 일단 이 포스코홀딩스에서 배터리 쪽의 사업 부분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지만,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유증 결정이 투자자들에게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되게 조금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떤 이제 소재 쪽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악재죠.
주가가 어쨌든 희소 가치가 좀 전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악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안 좋게 인식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최대 주주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5,256억 원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59.7%에 해당하는 신주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후를 바라본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단순한 어떤 자금 확보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같은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악재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더 빠질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제가 한번 좀 근거를 한번 잡아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차트보다 이제 공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신주 발행가액이 59,800원 예정 발행가입니다. 근데 확정 발행가액이 7월 16일일 거고요. 그 계산 수식을 보면 이거 제가 다 잡아드릴 수는 없는데 네. 아마 이제 예정 발행가액과 커다란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한번 잘 보게 되면 현재 주가가 112,400원인데 만약에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이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구간인가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주가가 많이 빠질 것까지는 않아요. 만약에 예정 발행가인 95,800원 근처까지 빠진다면 오히려 매수로 가담해도 된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청약일에 조금 더 매혹적인 가격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성공을 어쨌든 시켜야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세를 조금 상승으로 유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일이 보면은 지금 구주주 청약일이 지금 7월 21일에서 22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7월 21일, 22일 정도가 지금 가격 대비는 매력적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10만 원을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좀 매수로 활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주분들이라면 이번에 유증에 참여하는 게 맞는 거겠죠? 만약에 이제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이제 청약을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과연 이제 그 유상증자, 그러니까 청약일은 오를 수가 있지만 증자 당일에는 저희가 확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2차 전지의 모멘텀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참여를 하는 것이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장기간의 싸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그룹주들은 분명한 퍼포먼스를 저는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에는 커다란 의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분들이라면 유증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결정도 하실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거나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어느 정도 평화로운 휴전이 맺어졌음에도 일부 선반영됐다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코스피는 다소 강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이었는데요. 2608선에서 장을 마감했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장에서 시원한 그래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내내 730선 횡보하다가 731선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장 수급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거래대금 1등과 2등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실렸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게 됨에 따라 SK하이닉스 1등 자리 차지하면서 오늘 1.79% 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HD현대미포,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까지 오늘 외국인의 집중 매수세에 HD그룹주들이 불기둥을 세웠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2.95% 빨간불 켜면서 외국인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현대로템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방산업종들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됨에 따라 오늘장 파란불 켜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2.95%의 하락세입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텔레콤, LG화학까지도 오늘 상위 리스트에 이름 올리게 됐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외국인의 선택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만 오늘 기관의 선택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는 1.22%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요. HMM과 한미약품, LS와 하나솔루션까지 오늘 기관에 강한 수급이 유입됐다는 점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네, 포스코 퓨처엠 2.52%의 하락세입니다. 오늘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증 이슈가 함께 들려오게 되면서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소에서 오늘장에서 크게 빠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네이버와 HD현대미포까지 오늘 기관에서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약세를 보이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하루 만에 또 반등세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어제 들려왔었던 소식이죠. 이 미국 내의 약가 약품들에 대해서 이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이 영향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미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시원한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코스닥 외국인이 담아갔었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주로 담아가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가장 상단에는 실리콘2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고영, 오늘장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는 출회됐지만 정책 관련된 테마주로 또 엮이게 되면서 오늘장 또 로봇주들이 빨간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또 ABL바이오와 카페24, 파마리서치까지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출회됐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담아가고 있는 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순매수 상위 리스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면 알테오젠과 ABL바이오, 펩트론, 삼천당제약, 리노공업까지 대부분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또 포트에 편입하고 있는 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만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불러오게 되면서 오늘장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관은 실리콘2에 대해서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고요. 에코프로비엠, 파마리서치, 휴젤과 동성화인텍까지 오늘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였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스킬이 있느냐입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그 스킬을 또 알려드려야겠죠. 오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이 뭘까요? 당연하죠. 말 그대로입니다. 명칭 그대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포착을 해서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똑똑한 돈이라고 하면은 어떤 돈들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죠? 자, 주포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뉴스를 통해서 제공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스마트 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도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해서 다 스마트 머니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몰린 거래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주포들의 거래량인지 그것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만든 스마트 머니 신호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 뒤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아주 간단한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하면서 손익비가 매우 좋은 기법입니다. 한번 매매 포인트 살펴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날, 그죠? 그러면 포착이 된 날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이 신호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스마트 머니 기법을 신호를 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다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단순히 받아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거를 경험치적인 요소를 살려가지고 정말로 확률 높은 거래를 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 과정까지 다 거치셔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좋은 기법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법이 우선 간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수익 모델을 갖고 있더라도 기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복잡하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가 늘어난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 모델이 좋아야 되는데 수익 모델은 승률보다는 뭐가 좋아야 된다? 손익비가 더 좋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모델들을 좋아하냐면 특정 패턴이 있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하락할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 많다면, 더 높다면 그거를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번을 거래해서 7, 8번 이기더라도 이겼을 때 플러스 2,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5%로 진다면 이거 좋은 기법이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더라도 손실 확정했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지만 좋은 수익 모델을 가진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만든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이 신호를 활용한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제 승률도 승률이지만 손익비가 매우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항상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매 포인트 빠르게 살펴볼게요. 우선 신호가 포착이 돼야 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를 받아가셔서 이제 차트에 등록을 하시면 포착이 된 날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항상 이 포착된 날을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포착일에 바로 매수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제가 최근에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 포착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없었던, 그죠? 추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우하향을 하거나 아니면 옆자리로 가거나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추세가 급격한 커브를 보이면서 꺾어져 올라갈 때 신호가 포착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꺾어져 올라가서 신호가 포착됐는데 만약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변곡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돈이 많은 주포들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조건이 성립이 되면은 어떻게 매수를 해볼 수 있어요? 조정 시 기준봉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커브를 만든 이 캔들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분명 늘어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이럴 때 매수를 할 수 있다. 혹은 포착일 종가, 만약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포착일 종가에도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종가 매수보단 저점 매수라든지 혹은 포착일 고점을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확률이 더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어렵잖아요. 저점 매수, 종가 매수, 고가 돌파 매수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한 건 뭐냐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5거래일 연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바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거래량이 갑자기 축소가 돼요. 그러면 우선은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면 보류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타점 잡아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기법은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라 말씀드렸죠. 손절 추세선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손절 추세선이 이탈됐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방식과 경험치까지 더해서 거래를 하시면은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을 통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대표 예시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져왔습니다. 이거 작년 연말이죠. 12월 30일에 어떤 뉴스가 떴나요? 되게 커다란 뉴스가 떴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다. 정말 1년 내내, 2년 내내 이야기가 나오다가 사실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30일에 지분 35%를 더 인수를 해서 총 지분 58%를 가진 대주주가 되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주주가 됩니다. 즉 자회사가 된 거고요. 삼성 로보틱스라고 불려도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뭐예요? 자, 양 회사 간에 얼만큼의 주식을 양수양도할지에 대한 어떤 협상, 협의 과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체결이 되면 그 체결 공시가 우리한테 전달이 되게 되죠. 체결 공시가 나온 날은 12월 30일일 거고요. 그죠? 근데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해요? 양 회사 간에 양수도 계약 체결에 대한 어떤 협상 과정, 협의 과정을 거칠 때 미리 알 수 있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주포는 그럼 회사 내부 관계자일까요? 그렇게 함부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단순한 이해관계자나 그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주포라는 사람들이 정말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추세의 전환점, 이 트렌드의 전환점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을 해줬다는 사실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차트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 녹색 기둥 표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 상한가 간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삼성전자가 지분을 인수하고 나서부터 이 덩치 큰 주식이 상한가를 가고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을 이탈하지도 않고 200%나 넘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직을 보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는 거래량이 없는데요. 뜨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증가를 해요.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언제 팔아요? 그러면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거 또 하나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손익비죠. 자, 만약에 지분 인수 뉴스가 나온 날 반대로 악재가 떠가지고 손절 추세선을 이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 5%라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요만큼이나 올라갈 수 있는데 손절 기준만 잘 지키면은 손절은 굉장히 짧게 나온다는 거죠.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바로 이런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2고요. 제가 최근에도 스마트 머니 신호도 뜨고 스마트 머니 기법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공략주를 소개해 드려 가지고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죠. 근데 작년에는 스마트 머니 신호가 무려 훨씬 더 이전에 떴습니다. 맨 아래서 뜨고 400%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슈가 같아요. 퀀텀 점프. 작년 1분기부터 실적이 퀀텀 점프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적은 어디서 집계를 하죠? 회사에서 집계를 한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주포들의 매집이 있었느냐? 그거는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그래도 더 먼저 잡아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신호가 신호가 아니고 뉴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요날 나왔어요. 요날 기점으로 노란 추세선을 안 깨고 300% 이상 올라갑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는 2월 21일에 포착이 되게 되고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어요.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다가 추후에 늘어나죠. 그러면 늘어날 때 매수, 언제 매도?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포착일로부터 뉴스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급등하기 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호를 받아가신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이 PDF 파일을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다 보내드릴 건데 이 기법을 단순히 이제 그 PDF 파일로 받고 신호를 가져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잘 내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치적인 요소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받아 가시고 동시에 저 박성재 전문가한테 이 기법을 언제 사용해야지 더 효과적인지까지도 같이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기법을 먼저 신청하셔서 받아가실 필요가 있겠죠. 꼭 신청하셔서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을 꼭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그리고 확장된 기법 자료집까지 받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 상세하게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률 탑5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포착된 종목도 한 가지 보이는데요. 한화오션, 유라클, 로보티즈, HFR 그리고 오늘 리뷰를 받아볼 첫 번째 종목인 D&D 파마텍이 99.57%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유달리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D&D 파마텍 오늘 고점 기준으로 91,90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최종 목표가를 아예 그냥 아싸리 더 네. 높여서 지정을 조금 드릴까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차 목표가를 제가 10만 원으로 제시드렸는데 12만 원까지 높여가지고 최종 목표가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올해 하반기까지 조금 이어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D 파마텍도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종 목표가 지정을 드릴 때도요, 상당히 저는 보수적으로 네.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12만 원은 저는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일라이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노보노디스크라든지 FDA 관련해가지고 승인 건수가 또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이제 덩치 큰 재료들이 대기가 되어 있다라는 점. 동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이게 또 일본 특허 등록이 또 결정되기도 했고 이제 지방간염 치료제가 임상 2상의 투약 완료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슈가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지금 상승 흐름을 잘 타고 있어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네. 자, 보시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11월 27일에 포착이 됐고요. 제가 이제 제시드렸을 때가 이제 12월 17일.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신호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리고 추세를 보고 제가 이제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시세가 나오면서 1, 2차 목표가는 달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올라왔을 때 제가 이 종목 다시 공략을 해봐도 네.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다시 신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경험치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 저한테 조금 잘 배워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가시고 활용을 잘 하신다면 정말로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증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D&D 파마텍 지금 오늘 기준으로 9만 원대를 넘긴 종목인데 5차 목표가 10만 원에 머물 종목이 아니다. 오히려 6차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12만 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이야기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을 들고 있는 펩트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도 4차 목표가가 제시가 됐었던 종목이고 22만 원으로 당시에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19만 5,90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아직 4차 목표가 남아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4차 목표가를 좀 그대로 두고 가고요. 4차 목표가 돌파하면 제가 또 최종 목표가를 그 다음에 조금 제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동사도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1라일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을 통과했고 올해 그 1라일릴리랑 굉장히 조금 그 이슈를 굉장히 잘 받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FDA 승인 건수가 또 대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되게 정확하죠. 스마트 머니 기법 논리대로 갑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3월 28일에 이렇게 포착이 됐어요. 포착일 이전에는 옆자리잖아요. 근데 포착이 됐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그동안 없었던 추세의 커브가 만들어졌을 때 저 신호가 포착이 되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어때요? 바로 늘어나죠. 그래서 4월 2일에 제가 뭐 재료나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약주로 소개를 드리니까 이후에 정말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 랠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도 공약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저는 제약바이오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사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제약바이오 중에 공약주를 소개드리는 종목들 보면은 전부 다 비만 치료제였거든요. 자, 그만큼 제가 스마트 머니라는 신호를 보고 거래량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기준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받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어떤 시장을 어떤 흐름, 중요한 이제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파악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니까요. 모두 좀 잘 받아가시고 저한테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펩트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반드시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신다면 선착순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여러분들의 차트에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한화오션입니다. 최종 목표가로 10만 원이 제시가 됐었고 요새 약간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한화오션이죠. 오늘도 어제 장대 음봉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좀 말아 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95,300원 터치하고 나서 좀 그 9만 원대로 올라오지는 못하는 모습인데 지금 진입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종 목표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지 어떻게 좀 살펴주시죠. 최종 목표가도 이게 되게 제가 보수적으로 그때 잡아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지금보다 단기적으로 이게 달성이 될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하반기까지 여유 있게 봤었을 때 충분히 달성이 될 수 있는 목표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그리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10만 원 갈 것 같다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재료는 제가 이 종목 리뷰 드릴 때마다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면은 이거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주식을 오래 롱런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트렌드의 전환점에서 잘 잡는 사람들이 꾸준히 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승리를 해 나간다라고 보거든요. 지금을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자리에서 잡으려면은 이런 어떤 스마트 머니 기법, 물론 스마트 머니 기법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 트렌드의 전환점을 잡아낼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자 만든 기법이 사실 스마트 머니 기법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신호 12월 23일에 뜨고 12월 26일에 제가 공약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160% 시세가 정말 나왔잖아요. 정말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한 매매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스마트 머니 기법을 제가 그동안 PDF 파일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영상 파일 4강의로 또 준비를 이번에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저한테 오셔서 다 배워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 영상 파일은 QR코드 통해서 들어가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 확인하시고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까지 살펴봤고요. 상당히 보수적인 최종 목표가이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기법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영상 강의도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QR코드 카메라 딱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박성재 멘토님의 추천 종목들이 지금 수익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100%대 넘는 수익률이 벌써 4가지 종목이나 포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세명전기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력설비 요새 다시 한번 뜨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세명전기를 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동사는 어디서 매출이 나오는지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송배전선로 가설용 및 전차선로용, 그러니까 금구류 쪽으로 우리가 나누어지죠. 여기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온다 보면 됩니다. 금구류 쪽에서 매출 비율이
85.7%입니다. 아래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2020년도 때부터 꾸준히 늘어가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금구류 쪽 매출이 앞으로 좋아져야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올라간다라는 구조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수주액이 나와 있습니다. 수주액이 무려 지금 200억 가까이 수주액이 지금 잡혀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지금 올해 체결된 겁니다. 공급계약 체결이 올해 지금 아래 제가 보시면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대비 59.9%짜리, 그리고 141%짜리. 그러니까 전년도 매출액의 지금 200% 이상이 올해 이미 공급계약 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동사의 매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력 얘기 이야기하면 이게 너무 메인 이야기라서 네.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전력망 확장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 전력을 6배나 더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력망, 전력 설비 기업들이 수혜를 크게 볼 수밖에 없고, 이뿐만 아니죠. 사실 더 큰 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점유율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제 9%밖에 안 되는데 이게 2037년이 되면은 시장에서 예상되는 게 87%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전력 설비 기업이 더 수혜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아래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노후화된 그리드 전체 자산 규모를 보면은 이미 80년, 70년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설치가 된 이 그리드가 벌써 7, 80년이 넘어가는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라는 것이고, 그래서 전력 설비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지금 미국향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도 제가 항상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금구류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력 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 기대 수익률이 지금 11.2%, 이게 2032년까지 전망치입니다. 그 근거는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의 연계, 그리고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꾸준히 지금 수주가 늘어가고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같이 이것들도 다 반영이 되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4월 10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기 때문에 그런 거랑 같이 밀접하게 연관해서 봤을 때 지금 매수하기 적합한 종목 중에 하나가 세명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9,000원, 손절가 5,900원 제시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한테 기법을 직접 배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가가 훨훨 날아오르고 있는 전력 설비 테마 중에서 생명전기 픽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살펴보셨는데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는 9,000원, 손절가로는 5,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1차 목표가 터치해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배워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요.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스마트 머니 기법 그리고 기법 자료집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세명전기였습니다. 추천주를 받아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딱 잡아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체크해봤는데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 박성재 멘토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